종목 스나이퍼 시작할 텐데요.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장 먼저 외국인이 순매수 보인 종목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 다양한 업종에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탑픽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4월의 첫 거래일인데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정기전 업종이 매도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에도 140억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중에서 조금 집중됐던 종목만 살펴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종목이 주목됐는데요. 종목들 살펴드리면 제일모직, 현대건설, 현대그린푸드, CTC바이오, 하이비진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 아무래도 건설주에 대한 매기세가 좀 몰리다 보니까 좋은 흐름 보인 것 같고요. 현대그린푸드도 CJ 프레시웨어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현대가 그룹의 식자재 업체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중국 시장 모멘텀을 조금 걸어가는 모습이고 CTC바이오는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인데 참 잘 가긴 잘 갑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은 제가 몇 번 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IT 쪽에서 약간 삼성의 행보에서 주목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OLED를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옵니다. OLED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형 OLED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매기세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제일모직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마 수년 내에 사명을 바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핀폴이라든지 패션 트렌드의 어떤 비중보다도 정보 소재로의 비중이 늘어가기 때문에 제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회사 이름도 좀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보겠고요. 차트 보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같은 장에 사실 어느 정도 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대형주 베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8만 한 4거래일 전이죠. 예, 한 8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의미 있는 양봉을 행사했었고요. 한 3거래일 동안 조정폭이 좀 양호했기 때문에 오늘 3일째 재반등이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어느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봉 관점에서 한 8만 2천 원대 저점을 형성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 상승 탄력 여력에 대해서는 이 60일선이 파란색으로 내려오는데 잘 보시면 이게 조금 밑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평행한 것보다는 약간 상승 시 매물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승 탄력성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점은 찍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항상 조금 8만 원 중반에서 매입하신 분은 미리 예단하고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가져가 주시고요. 신규 매수 제일모직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이제 9만 원이라는 때가 바로 300원 밑에까지 턱밑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사실 9만 원에 산다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을 잡아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에 21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조금 돌아서는 기간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러면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한 8만 8천 원 정도에서 조금 더 행보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제일모직 조정 시 조금 1차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의 매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오랜만에 가구 관련주도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내용들 확인해 볼까요? 네, 기관들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투신이 이제 팔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기관들이 순매수한 5종목을 좀 살펴드리면 한국전력, 대우인터내셔널, 인피니트 헬스케어, KMW, 리홈 같은 종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에 보면은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1, 4분기 흑자 전에는 가능성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주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리홈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밥솥 쿠첸이죠? 밥솥 만든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밥솥 그거를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개별주임에도 급등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종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지금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 중소형 종목 중에서 참 실적도 좋고 잘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신 중계기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KMW도 있고 엔텔스도 있고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KMW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LTE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데와 이제 주 고객사는 미국의 스프린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회사죠. 미국 AT&T와 같이 좀 맞먹는 작은 큰 회사라 볼 수 있는데 이 스프린트사의 대규모의 통신 장비 기기를 납품하고 있고 최근엔 일본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 캐파에 대한 어떤 수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KMW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더라고요. 흑자전 했는데 300억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아직 퍼가 10이 안 되죠. 물론 통신 장비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퍼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금 IT 부품제 퍼가 10을 훨씬 넘는다 생각하면 저희가 혹시 편하게 말씀드리는 싸다는 데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던 종목이네요. 갈매기 패턴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날개를 완전히 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보통 쉬는 게 관건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 우측 날개를 열어버리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리기 때문에 상승 시 조정은 짧고 상승은 조금 커져가는 전형적인 발산형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종목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편입시킬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KMW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실적을 기반으로 기관의 수급이 나온다면 사실 장중 조정에 조금 처음 들어갈 때는 양봉일 때는 조금 사고 음봉일 때는 조금 더 사더라도 일단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특별히 실적 관점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도 물론 전년 대비해서만 300 이상만 올해도 나와준다면 제가 생각하는 뭐 적정 목표가는 사실 2만 원도 이상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12개월 계속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걸 좀 감안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뭐 증권사도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릴 때는 매수 타이밍 잡기 솔직히 저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 조정 잘 활용하시면서 KMW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건설주 그리고 가구 관련주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용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신고가 종목은 좀 재미난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살펴드리면 NHN, LG하우시스, 국보디자인, KTCS, 인포피아, 액토리소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포피아는 오늘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가 잘 가다 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LG하우시스나 국보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활성화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NHN도 오늘 참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필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 탑픽 종목은 LG하우시스입니다. LG하우시스는 2009년 4월 정도에 실제로 LG화학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는 일은 실제로 우리 보통 많이 알 것 같습니다. PVC라든지 일단 인테리어라든지 고기능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사실은 전방적으로 전방 산업을 할 수 있는 건설 경기가 조금 계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LG하우시스나 KCC 같은 종목들이 크게 탄력은 못 봤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LG하우시스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많이 대기되면서 많이 올라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또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적인 프로젝트가 하나가 그린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쪽에서 많은 포커스가 맞춰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연초부터 어느 정도 75,000원부터 바닥을 찍고 좀 오르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85,000원 정도에서 조금 쉬어줬는데 아무래도 오늘 5시 이후에 있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감으로 사실 중소형 건설사도 좋습니다만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신규 분양이라든지 미분양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어떤 매기세도 크기 때문에 오늘 LG하우시스는 오히려 주택 유지 보수 업체에 대해서 강한 매기세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차트는 제가 볼 땐 페인팅 차트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오늘 그러니까 이벤트 데이라고 해야죠. 이벤트도 맞아버리고 대량의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9만 원 올라간다 그래도 차익 조정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하우시스는 조금 큰 주식입니다만은 단기적 공략보다 큰 그림에서 보시고요. 제가 판단할 땐 다시 한번 8만 7, 8천 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추격할 종목은 아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바닥권 반등 종목의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하우시스 흑자 전환 가능성을 좀 배팅하시면서 매매 타이밍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종목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더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수출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과 미국의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신흥국의 IT 제품 수출 증가로 급락했던 수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과 수입이 474억 9,600만 달러와 441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0.4% 증가했지만 수입은 2% 감소한 수치고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3억 5,700만 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과 같은 무선통신기기와 석유화학, 반도체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고 자동차와 선박, 철강은 부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활기를 띠었고 반면 일본과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 질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시장 질서가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그리고 미스트 국가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전략도 달리해야겠죠? 장기적인 항목으로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14개월 연속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가 증가를 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초에 박근혜 정부가 밝힌 대로 우리나라 상반기에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3%에서 2.3%로 조금 낮춰 잡은 데 대해서는 아직 이 수치만 가지고 수출 경기가 살아났구나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겠고요.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 하시를 봤더니 항상 기사라는 거는 이 제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안으로 쏙 들어갔더니 조금 안타깝게도 수출은 오히려 0.2% 상승, 0.4% 증가에 그쳤고 수입이 2%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실제적으로 34억 달러 흑자 전환으로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제가 보니까 질적인 내용은 좀 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땐 역시나 그 내용 그 섹터별이라 할 수 있겠죠. 좀 증가한 거는 무슨 통신기기라든지 석유화학, 반도체, LCD, 석유 제품 쪽은 조금 상승을 했는데 진짜 그전에 효자 상품이라 할 수 있었던 바로 자동차라든지 선박, 철강 그러니까 규모와 사이즈가 큰 쪽은 오히려 섹터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익 감소 때문에 무역 흑자 구조는 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의 어떤 그 성장세는 조금 주춤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사 내용을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봤더니 또 하나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대미나 대일본, 대유럽 쪽의 수출은 조금 감소를 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를 할 수 있는 동남아 쪽으로의 수출 비중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자료에 좀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료 화면 잠깐 같이 보시더라도 시장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 표에서 나타냈듯이 1, 2월 달까지 급감했던 무역 수지 수출은 마이너스 3.6, 수입이 마이너스 10.0까지 감소했다가 3월 달에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무역 흑자 기조를 가져오는데 잘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불규칙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34억 불 5천만 달러 무역 수지 흑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빨갛게 표시한 기분, 통신기기라든지 석유화학, 반도체 부분에 대한 그 명세는 좀 괜찮다 그렇게 보는 건데 가장 결정적으로 가면 사실 통신기기 쪽에 많은 비중을 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좀 안 좋은 것이 바로 무거운 것. 자동차, 선박, 철강.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그 무역 수지의 어떤 자료 지표 쪽에서도 약간 이 섹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저는 밑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수출 무역 흑자에 기조했던 그러니까 즉 우리의 수출 상대국의 국가는 어디였냐 보니까 역시나 자동차나 선박의 철강의 비중이 높았던 일본이나 미국 쪽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작은 스마트 기기나 소매, 유통, 내수, 필수 소비재가 많이 공장을 포진시킨 동남아시아, 중국 쪽으로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잘 보시면 중국보다 동남아가 6.5%에서 17.5%로 급증한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달 발표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재를 통해 가지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심플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수출 효자 역할을 작용했던 자동차나 건설 조선에 대해서는 역시나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기기,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생산기지 거점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점이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시장에서 코라홀딩스라든지 대표적인 스마트홈 부품재 그리고 패션 쪽에서 영웅무역 홀딩스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뚜기라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쪽으로 하고요. 수출 같은 경우도 빙그레 같은 경우도 중국도 공략하고 있습니다만은 메로나 메로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멕시코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통신기기 기반 그리고 생산기지 거점을 동남아 쪽으로 가져가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좀 좋은 투자 팁이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수출의 대상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무역이나 빙그레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업체가 대표적으로 제시가 됐으니까요. 이에 대한 관점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해결하겠지요. 2000선 부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실제로 2000선을 넘어간 적은 2007년도가 처음이었죠. 근데 최근 이제 한 7년 정도, 6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병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바로 2000선만 넘어가게 되면은 대규모 펀드 매도가 나와서 투신의 매도가 되겠죠. 지수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도 사실 보면 크게 부담은 안 됐어요. 하지만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47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투신이 350억 정도, 그리고 집중적으로 전차 군단에 매도를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도 조금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좀 부담이 됐다 말씀드리겠고, 자료화면 같이 잘 보시면 이 수익 증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펀드의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형 수익 증권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지수 2000포인트만 넘어가게 되면은 펀드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2000선 넘어갔을 때는 투신이 파는 종목, 그리고 펀드 투신 쪽에서 또 펀드 파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2000선이 올라가게 되면 일시적인 매물 부담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거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봤습니다. 바로 채권형 수익증권은 계속적으로 지난 9월부터 우상향으로 갑니다. 이 말을 두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한국 채권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은 다른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 4월달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금통위 발표가 나올 건데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베팅하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온적일 수 있겠네,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하는 역발상적인 차원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시장 제가 봤더니 저는 사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조금 판 거는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좀 작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스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매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140억 정도의 코스닥 매도가 조금 부담이 된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판다면 코스닥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을 좀 보니까 카지노 관련적으로는 급락을 했습니다. 레저세 관련해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난 금요일에는 스마트폰 관련주가 갑자기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카지노 관련주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조금 의미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조그만한 노이즈에, 제가 보니까 큰 노이즈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노이즈에 하락 변동폭도 커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에 대해서 약간 4월 초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좀 갇히게 되면은 사실 주식 투자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수는 봄이라고 덥석덥석 덤비지 마시고 조금 리스크 관리, 말이 쉽지 리스크 관리지 현금 비중만 좀 확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이다 말씀드리겠고, 내일장 한마디는 오늘 5시 정도라 그러죠. 좀 구체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그럽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내일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한번 믿고 기다려 보시고요. 내일장은 오늘의 조정풍을 되돌리는 강한 양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